네, 러시아 요청으로 하루 연기됐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또 결의안 채택 이후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김희준 통일외교 전문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희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자, 표결 절차를 먼저 좀 알아볼까요? 지금이 11시 우리 시각으로 41분 네. 자정에 시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이제 2일 오전 시간이 될 텐데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20분 정도 이제 회의가 남아 있는데 일단 회의가 시작이 되면 그 15개 상임 이사국 안보리 이사국 중에 이번 달이 앙골라가 그 순회 의장국을 맡고 네. 있습니다. 그 순회 의장국인 앙골라 대표가 그 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이번 대북 안보리 제재안 표결에 들어가는데 이에 앞서서 각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번 제재안에 대해서 조금 비토를 하려고 했던 그런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요. 예. 이런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거수로서 표결에 들어갑니다. 이제 현재 예상되는 것은 대부분 만장일치로 이제 이번 결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죠. 5개 상임 이사국 그리고 10개 비상임 이사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15개 나라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5개 상임 이사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미국, 프랑스, 영국 등 5개 상임 이사국이고요. 예. 그 나머지 10개 그 비상임 이사국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투표로 갈리게 되는데요. 네. 네. 이번에는 일본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비상임 이사국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전체적인 표결 절차를 살펴봤다면 이제 어떤 내용이 담기는가에 대해서도 그동안 얘기를 좀 많이 나눴긴 하지만 네. 오늘에 있어서 더 한번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떤 제재가 감기기 때문에 평가를 내릴 때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 대북 제재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인 그 이른바 1718호 결의안인데요. 이후 이제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동안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번 제재 결의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른바 육해공 모든 그 북한에 대한 어떤 화물 검색이나 이런 부분을 차단을 했다. 북한의 돈줄을 쬐는 그런 많은 조치들이 망라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두 52개 항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래픽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그 모든 북한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그 수출입 화물의 검색이 의무화가 됩니다. 의무적으로 검색을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이제 대량살상 무기들이 의심이 가는 것만 그렇습니다. 이제 검색을 했다면 이제 다 한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대량살상 무기 거래가 의심이 된다는 이런 단서 조항이 있었다면 이번엔 그런 단서 조항을 빼고 네. 북한에서 나오고 또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검색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그 이른바 그 부분별 제재가 처음으로 명시가 됐는데 북한의 광물 자원, 북한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에 대한 제한 조치가 명시됐다는 점. 네. 그다음에 그 북한 그 군에서 쓸 수 있는 공군에 쓸 수 있는 그런 항공유의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전투력을 조금 상실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북 항공유라고 하면 이제 밖에서 북한으로 그렇습니다. 북한은 대부분 거죠. 지금 쓰는 그 항공유의 대부분을 수입을 해서 쓰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항공유에 대한 제공 금지가 되는데 단 한 가지 이것이 원유에 대한 금지는 아닙니다. 이 원유라는 것은 그 북한 주민들이 어떤 난방유로도 쓸 수 있고 그 자동차를 모는데 쓸 수 있는 그런 일반 원유에 대한 제재는 아니고요. 예. 항공기에 대한 항공유에 대한 제재가 담겨져 있습니다. 북한이 원유를 그 항공유나 등유나 경유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하던데. 예. 근데 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제재가 이제 강화되면 북한이 아마 자체 기술을 통해서 아마 그런 그럴 가능성이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게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북한의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가 아주 강력한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네.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의 그 은행들에 대해서는 은행들을 새로 개설하는 것이 금지가 되고요. 네. 또 이미 있는 은행들 같은 경우는 90일 그러니까 석 달 안에 모두 폐쇄하도록 지금 이번 안보리 결의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해외 은행들의 북한 내 사무소를 새롭게 개설하는 것도 안 되고요. 네. 현재 북한에 있는 해외 은행들의 사무소나 이런 부분도 90일 안에 폐쇄를 하도록 그런 조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밖에 그 북한 선박이 전 세계에 이제
이제 입항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특히 이제 그 대량 살상 무기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항공기에 유엔 그 회원국들의 영공을 통과할 때 그것을 금지하도록 그런 조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일정보다 19시간 지연돼서 이제 채택을 앞두고 있는데 러시아 요청으로 연기가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뭐 러시아의 속내, 뭐 절차상의 이유다 이렇게 표현도 하긴 하던데요. 어떤 속내가 있는 겁니까? 러시아가 이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당초 한 지난 그 25일쯤에 미국과 중국이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이제 큰 타협을 이뤘죠. 그러면서 바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였는데 러시아가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우리가 검토할 것이 많다. 잠깐 시간을 달라 그러면서 거의 닷새 정도를 또 지연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로 표결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죠. 오늘 오전에 표결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가 또다시 러시아의 요청으로 하루가 더 늦춰졌는데요.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는 것 분명히 이제 뭔가 이유가 있는데 이런 대북 제재 결의안이 미국과 중국 주도로서 이제 해결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강한 영향력이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러시아로서는 불쾌감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러시아면은 뭐 자국이 대국이라는 그런 자존심이 아주 강한 국가인데 어떤 한반도에서의 본인들의 영향력을 좀 발휘하겠다 이런 또 속내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제재안이 최종 결정되기까지 초안이 나오고 그것을 다 검토한 후에 최종안이 결정이 되는 거고 이제 표결을 통해서 결정되는 시간이 남아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대북 제재안을 얘기 나눈 것도 초안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NHK가 입수한 최종 결의안에 따르면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서 수정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까? 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은 초안이었고요. 이제 15개 상임 이사국이 모두 동의를 해오면 이른바 이제 블루 텍스트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이 블루 텍스트를 가지고 지금 표결을 하게 되는데 그 블루 텍스트에 러시아가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요청한 데 따라서 몇 개 일부 부분에 미세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제 표결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일단 외신 뭐 보도들을 종합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지금 아까 항공유에 대한 제공이 금지가 됐다고 했는데 러시아가 제안한 것은 북한에서 해외로 나온 항공기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에 그러니까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민항기가 돌아갈 때 필요한 그런 항공유를 제공하는 것을 좀 허락하자,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자라는 부분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의 그 어떤 광물 자원의 수출을 금지를 시켰는데 나진항을 통해서 북한의 나진항을 통해서 수출이 되는 외국산 뭐 석탄,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산 석탄을 나진항을 통해서 수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달라. 나진항산 프로젝트에 이제 등장하는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른바 남북러 삼각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그 시베리아에서 생산된 무연탄이나 석탄 등을 그 핫산으로 옮겨서 열차를 타고 옮겨서 이 핫산에서 나진항까지는 한 54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열차를 타고 다시 이동한 다음에 나진 항구를 이용을 해서 뭐 특히 이제 우리 측의 그 뭐 부산항이나 포항 등 이런 항구로 계속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제재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러시아의 요청이었고 이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 북한의 어떤 뭐 군수물자 이런 무역을 관할하는 군수공업개발회사의 이제 러시아 지부 대표가 당초 이 제재 대상이 포함이 됐는데 이것을 좀 빼달라 러시아가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러시아가 좀 지연시켰다, 수정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제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다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결의안이 지금 채택되는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있는데 북한에선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 움직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국제사회에 점점 그 숨통을 조여오는 이런 제재에 대한 반발,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내부 결속 강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북한의 대외적인 그런 뭐 성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도가 셉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일반 민간 웹사이트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터뷰를 실어서 이 같은 대북 제재가 미국의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 아무리 어떤 강한 제재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동안 자강력으로 이만큼 버텨왔기 때문에 제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지난 28일에 그 북한 인민군 그 총사령부에서 성명을 냈죠. 그래서 우리 청와대와 또 뭐 공공기관들을 타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성명을 낸 데 이어서
그 북한 뭐 그 인민군에 입대하겠다는 자원 입대 확률을 150만 명이 뭐 입대했다라든가 이런 아주 군사적인 조치 강화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함께 그 다가오는 5월 그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70일 전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70일 전투 속도전을 통해서 어떤 그 경제적인 그 성과를 내도록 예. 하자 그러면서 아주 내부 결속을 아주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북 제재 결의안에 조금 긴장하고 있거나 좀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당연히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결의안 모두 발표가 나고 나면 그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심도 있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준 기자 그리고 또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준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